애국하기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돌려가지고 일부러 더 내기 위해서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정유경 증여받은 이유입니다. 주제로는 내가 돈이 없나? 단가가 높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 주식을 엄마한테 사올 때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제가 예상한 대로 정유경 씨는 주식을 사오지 않고 10% 증여받는 형태를 택했습니다. 이 남매가 둘 다 돈은 많은데 다른 거래 방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는 이마트와 신세계 주식 모두 지분율 기준으로 10%씩 보유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분들은 이미 다 증여한 상태예요. 자, 1월 달에 정용진은 이마트 주식을 양수도 거래. 양수도 거래는 어려운데 파는 사람은 양도, 사는 사람은 양수. 그래서 양수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양수도 거래를 했고요. 정유경은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 양수도 거래와 증여 모두 주식의 소유권이 변동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대가성인데요. 양수도 거래의 경우는 주식을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돈을 주고 주식을 사온 거고, 증여는 돈은 안 줬는데 주식은 받아온, 그 차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양수도는 주식 대금을 지불하는 대신에 증여세는 안 내게 되고요.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이명희한테는 주식 매수 대금을 안 주지만 국가에다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시점 기준으로 이마트 주식은 278만 주, 당시 주가는 67,300원에서 시가 1,876억이고요. 신세계 주식은 98만 주, 아직 거래 가격은 미정입니다. 증여기 때문에 증여 전 2달, 증여 후 2달 평균 가격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1,580억 정도의 증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고요. 대주주 간의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시장 가격인 67,300원에 파는 게 아니라요. 67,300원에 20%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 가격은 2,251억으로 확정이 됐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달리 대주주의 주식 증여는 증여세에 20% 할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통상적인 증여세가 1,580억에 50%인데 반해서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는 20%니까 세율은 60%. 그래서 약 세금을 950억 정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주식을 매수한 정용진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되는 정유경. 누가 유리한 걸까요? 자, 보면은 현금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정유경은 주식을 받은 대신에 세금을 약 950억 내야 하고요. 정용진은 시장 평가액보다 120%를 더 주고 사왔기 때문에 엄청난 현금이 감소하는데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대신에 주식 매수 대금 2,250, 현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2,250억을 엄마한테 줬습니다. 물론 엄마 돈 내 돈 될 건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엄마에게 준 2,251억을 줄 때는 세금을 안 냈는데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돼요. 주식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만은 현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2,251억, 이 돈 물론 정용진 씨가 엄마한테 줬던 돈이지만 이거를 증여받으면은 절반인 1,125억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줬던 거 어차피 내가 받을 거니까 라고 따지면은 정유경이나 정용진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실제 정용진 씨도 현금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정용진 씨가 주식을 사오기 위해 대출받은 내역인데요. 2월 11일 날 대출을 2,158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뭐 이자율 낮네요. 4%면은. 자, 거의 매수대금 전액을 대출로 일으켰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기존 보유 주식이 517만 주, 평가액 기준으로 3,5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담보 비율이야 여유 있지만은 1년에 이자만 80억을 내야 되는 만만치 않은 거래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정경 씨도 기존에 신세계 주식 한 2,900억, 3,000억 정도 있거든요. 이거 대출 일으키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사고 증여를 받았을까요? 증여와 양도는 세금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000억 원치 주식을 증여받으면 세금 600억 내야 되거든요. 근데 1,000억 원치 주식을 사오면 아까 20% 할증이라 그랬죠? 거래 대금이 1,200억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엄마에게 줬던 1,200억을 다시 돌려받으면 세금 600억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여받으나 양도받으나 결국 돈을 돌려받아서 내는 세금은 600억으로 동일합니다. 고로 양도와 증여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동일한데 정용진 회장이 주식 양수도 거래를 했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왜 이걸 양수도 거래하지?
왜 증여하지 않고 양도소 거래하지 이렇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벌들은 초창기에 사업을 일으킬 때 주식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요새 해외 주식 때문에 양도소득세 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국내 주식도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소액 투자자들은 안 내고 대주주들만,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만 내게 되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대주주 간 거래는 주가의 20% 할증 거래한다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용진에게 이마트 주식을 판 이명희 여사 2250억 받았잖아요. 만약에 주식 매수 단가가 251억이었다면 세금을 무려 550억 정도 납부해야 됩니다. 양도세를 550억 내고 남은 1700억을 증여하면 또 증여세 850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합산 세금이 1,400억 원을 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냥 증여받게 되면은 세금을 1,125억 내는 거에 비해서 거의 300억 정도를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매수 단가가 250억 정도였다면 계산을 한 거고요. 어쨌든지 간에 재벌들은 통상적으로 주식 되게 싸게 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정용진 부회장은 천사인가요? 애국하기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돌려가지고 일부러 더 내기 위해서 한 걸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더 내기 위한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정용진 세금을 어떻게 안 냈을까? 라는 거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용진은 천재라고 봐야 될까요? 천재. 이마트 주식 보유하신 주주 대부분이 그렇듯 이명희 여사도 이마트 주식에 물려 있었습니다. 과세에 의해서 확정한 거래 가격이 8760원이거든요. 결국 이명희 여사의 평균 단가가 8760원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뭐 위로받으실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명희 여사의 매수 단가가 8760원 이상이란 얘기는 총액 기준으로 이 주식을 사는데 2250억을 넘었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세상 어느 재벌 총수가 주식에 물려 있을까 의심이 들지만 여기 계십니다. 이명희 여사님 물려 계셨습니다. 자. 계산하기 하기에 사전적인 정보 몇 가지 드리면은 이마트는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됐거든요. 73.9% 비율로 인적 분할됐고요. 중간에 신세계가 100% 무증을 했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올 거래에서는 취득한 신세계 주식 중에 73.9%가 이마트 주식이 되는 거고요. 수량은 취득한 수량의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이명희 여사님이 신세계죠. 당시 신세계 주식을 21만 주를 사셨어요. 21만 주를 937억에 사셨는데요. 아까 산식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지금의 이마트 주식 기준으로 31만 주를 693억. 평균 단가 22만 3천원에 사신 거고요. 2007년도에도 사셨습니다. 2008년 말고 2007년도에 사셨는데 이땐 더 비싸게 사셨어요. 16만 주를 사셔가지고 997억을 들였는데 요거를 현재 이마트로 환산해서 보면은 23만 8천 주를 737억. 평균 단가 31만 원 정도 사셨다는 얘기예요. 위로가 좀 되시나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거를 2015년 11월 달에 실명으로 전환을 하셨는데요. 이때 증가한 주식수가 25만 8,499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이거를 발표할 당시에 시가 기준으로 800억 정도였어요. 800억 정도가 이마트 주식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 푸드 합쳐가지고 800억 정도 있었는데 추징금을 700억 정도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징금의 계산식을 모르겠지만은 취득가액은 당시 가격 어느 정도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2011년으로 되는 건지 15년으로 되는 건지 언제로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대충 계산해도 500억 정도는 잡아도 무리가 없겠다.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명희 여사가 주식을 팔았던 건 278만 7천 주인데요. 거래 금액은 2251억이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07년, 2008년 취득분만 계산해도 55만 주의 단가는 1,4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게 28만 주에 500억이니까 단가를 알 수 있는 83만 주의 취득 가격이 1,93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주식에서 거래 가격을 알 수 있는 걸 빼면 잔여 주식이 195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195만 주를 사면서 320억 이상 썼다면 이번 거래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다면 정유경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신세계 주식이랑 이마트 주식이랑 인적 분할한 거기 때문에 이명희 여사 입장에서는 취득 단가는 이마트와 신세계 모두 동일합니다. 신세계 주가가 지금 16만 원 언저리 있으니까 만약에 주식 양수도 거래를 하면은 양도소득세만 300억 이상 허공에 뿌려야 하는. 왜냐면은 정용진 회장 거래가가 8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신세계 주식은 16만 주에
여기에 대주주간 거래 20% 할증하면은 대략 거래가가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명희 여사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유경은 증여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정유경이 증여받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만 사는 우리에겐 같은 건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재벌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서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하면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용진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엄마인 윗대로 올렸잖아요. 이 이명희 여사에게 갔던 현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되는데 물론 이거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식 거래는 이렇게 공시를 하게 돼 있지만은 개인이 가진 현금을 증여해 주는 거는 뭐 공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세대 생략 증여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증여랑 양도랑 세금이 동일한 건 나랑 부모와의 거래에서만 그런 거고요. 내가 부모에게 넘겨줬던 현금을 부모가 나에게 주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한 방에 넘겨주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세대 생략 증여라 그러는 거고 통상은 엄마가 가진 돈을 나에게 주면서 증여세 한번 내고 남은 돈을 내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또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한 방에 바로 증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대 생략 증여를 다들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에 할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40%, 성년 자녀의 경우는 30% 할증을 붙이는 건데요. 정의준 회장은 성년 자녀가 2명 있고요.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 계산한 거는 성년 자녀 2명, 미성년 자녀 2명으로 계산한 거고요. 미성년 자녀가 2013년생인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증여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로 70억 절세가 가능해서 세대 생략 증여를 통해서 240억 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명희 여사와 정영진 회장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유경과 달리 증여가 아닌 양수도 거래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혹시 안 하시더라도 세대 생략 증여를 하시면은 240억 아낄 수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알 정도면은 재벌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재벌들이 모르더라도 아마 세무 담당자 하는 친구들이 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은 할 수 있는데 정유경이 못하는 거는 정유경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가가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물론 뭐 불법적인 탈세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주가 하락을 유도해가지고 절세 전략을 실행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모으고 싶지 않은데 만약에 정영진 회장이 지금부터 각성해가지고 이마트 주가가 날아간다면은 정영진 회장의 큰 그림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